오늘 시승차는 볼보 XC60 T8 인크립션 모델입니다. XC60은 볼보에서 나오는 중형 SUV이고 T8은 볼보의 가장 힘센 파워트레인 포맷입니다. 어느 바디 형식에서나 T8 포맷은 전륜의 가솔린 엔진을 후륜의 전기 모터를 배치한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입니다. 전륜에는 2000cc T6 가솔린 엔진으로 6000rpm에서 318마력, 후륜에는 모터로 87마력을 내고 합산 405마력 63.55kg 포스미터가 됩니다. S60과 마찬가지로 뒷 서스펜션에는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 대신 횡치형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차감은 S60 리프 스프링하고 XC90 에어 서스펜션의 중간 정도 됩니다. 말랑말랑하기로는 XC90에 더 가깝겠네요. XC60은 S60과 같은 서스펜션 포맷을 사용하고 있는데 승차감은 더 부드러운데요. SUV라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55 시리즈 타이어를 달고 있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S60 T5는 40 시리즈였거든요. 그런데 XC60이 노면 진동을 걸러주는 정도가 S60보다야 낫지만 XC90 에어 서스펜션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엔진 소음이나 주행 소음 같은 NVH 면에서도 XC60이 S60보다 우수합니다. 같은 60이 붙었다고 덩치만 키운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점도 부드럽게 좀 더 편안하게 조율하려 한 듯 같습니다. 그렇다고 XC90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NVH 면에서도 S60과 XC90의 딱 중간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만큼 상하 바운스도 꽤 있는 편인데요. 도로 울릉임이 서스펜션 동작 주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곳에서는 상하 움직임이 예상보다 커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다 라기보다는 마음속으로 XC60은 이런 재미도 주는구나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까요? 흔히 피칭이라고 하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가속할 때 차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볼보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피칭이 조금 큰 편에 들어가네요. XC90도 피칭이 S60 정도 됩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앞뒤로 움직임이 조금 큰 편인데요. 평탄하지 않은 길에서는 한 템포 낮추시고요.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커지고 부드러워지니까 이게 리프 스프링의 특성인가 하는 점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잔잔한 울렁거림은 매끄럽게 지나가는데 노면의 샤프한 진동은 상대적으로 더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마치 손등에 얇은 고무를 두고 볼펜을 살짝 누르면 둔하게 느끼다가 스펀지를 두고 누르면 뾰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내에 전달되는 진동의 크기는 이 체급의 평균 수준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진동 흡수를 분명히 잘 하는 것 같은데 특성이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과는 좀 다른 느낌이랄까요? 진동을 시간에 대해 퍼뜨려서 소멸시켜야 하는데 빨리 소멸시키는 바람에 새로운 진동이 잘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XC60에서 멀미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상하 움직임이 크고 진동 특성이 익숙하지 않은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분명히 편한 차인데 마음까지 편해지려면 적응이 좀 필요한 차다라고 하겠네요. 오토기어 현 PD는 첫날 어지러움을 좀 느꼈고 이틀째가 되면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을 비교하면 앞좌석이 조금 더 편안하고 승차감이 더 고급스럽네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불편한 건 아니었어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는 작은 차의 공간을 생각해서 세워둔 거하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뒷좌석을 눕힌 각도하고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진동이 뒷좌석에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XC60 T8의 가속력은 시원시원합니다. 스포츠 세단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예요. 체감적으로도 가속감이 밋밋해 보이지 않네요. 2185kg, 405마력, 0-100 5.3초, 재원에서 말하는 딱 그만큼의 가속감입니다. 다만 긴장하게 하거나 흥분되게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신나게 밟고 다니라고 넣어둔 출력은 아닌 거죠. 은행에 잔고가 여유가 있긴 한데 흥청망청 쓰려고 챙겨둔 돈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볼보는 재원상 수치보다 가속감이 좀 밋밋해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볼보에서 수치만큼의 가속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탓이 클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부드러움에 비하면 출력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유럽 감성까지 생각하면 서스펜션을 좀 더 단단하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만큼 주행 성능보다는 편안함과 실용성에 방점을 두고 만든 차 같습니다. 와인딩은 빗길에서 진행됐습니다. 405마력짜리 차를 빗길에서 몰아봐야 한다는 게 차에 미안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사실 빗길 같은 어려운 곳에서 서스펜션의 속내가 더 쉽게 드러나는 법이죠. 서스펜션 이야기를 하면서 부드럽다는 걸 여러 번 말한 데서 아마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코너링 원심력을 받을 때 롤이 제법 있는 편이고 몸놀림이 생기면서 살짝 거동 변화도 생깁니다. 부드러운 서스펜션, 55 시리즈 타이어, SUV의 높은 차체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롤이 생기는 정도도 S60과 XC90 에어 서스펜션의 딱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코너의 진입이 스포츠성을 논할 만큼 민첩하진 않습니다. 코너를 깔끔하게 저밀고 나간다고 할 정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코너 진입에서 버틴다거나 코너링 속도가 낮다라고 말할 정도도 아닙니다. 빗길에서 코너링 속도는 사실 꽤 높았어요. 이 체급의 평균 이상의 출력은 충분히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밌진 않은데 달리기는 꽤 잘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XC60은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다만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S60에 비하면 코너링 한계에서의 스포츠성에 살짝 손해를 보는 대신에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만든 거죠. 특이한 노면이 아니라면 XC90과도 대비될 만합니다. 여기에 T8 포맷은 시원시원하죠. 이건 누구라도 부정하긴 힘들 겁니다. 이런 녀석은 어떤 분에게 어울릴까요? 화려하게 쓸 건 아닌데 은행 잔고에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신 분, 달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편안한 차를 찾긴 하는데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딱 제격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기업 임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싱필입니다. 지금 이제 SC60 가지고 왔습니다. 와인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좀 와서 저희가 평상시에 비해서 조금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않겠습니다. SC60 지금 2세대 모델이고요. 2008년도에 처음 나왔고, 오우 예. 징조가 조금 SUV인데 롤이 좀 있을 것 같죠? 네. 이게 굴곡을 넘어갈 때 굴곡이랑 딱 바운스가 맞는 속도라서 네네. 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SUV의 편안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구나 라는 게 조금 초반부터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살짝 보여주네요. 볼보가 상하 진동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특히 그러네요. 지금 얼마 전에 S60을 우리가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살짝 얹어봤는데 롤이 조금 도드라지는 특성을 보여주네요. SUV의 뭐 요 정도 특성들은 그냥 평균적인 겁니다. 보통은 이래요. 네. 그리고 S60에서 그 리플 스프링이 후륜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어떤 짱짱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헐거운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SC60의 용도가 주로 이제 가족 용도, 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타겟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뒤에 리플 스프링의 탄성 조절 자체가 좀 더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응하는 게 후진동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코너링 때 그 뒤에서 버텨주는 힘도 한결 좀 약한 편입니다. 도로의 골격에 따라서 이렇게 바운싱 되는 그 폭도 좀 커요. 지금도 얘는 살짝 변해요. S60은 그 코너 돌 때 한번 하중 실리면은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얘는 살짝 변하네요. 몸놀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롤의 변화가 살짝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롤 저항력이 롤 스테프니스가 강하게 설정이 안 돼 있고 부드럽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코너를 아주 깔끔하게 점이지는 못해요.
이렇게 보면 이 차의 스포츠성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리프 스프링의 조정 폭이 그렇죠. 상당히 넓다는 얘기네요. 이게 토션빔이나 아니면 강철 리프 스프링 같으면 이런 변화를 주기 어렵거든요. 지금 얘는 S60에 비해서 전혀 다른 느낌인데요. 다른 스프링을 쓴 것 같아요. 종류가 같은 리프 스프링이나 같은 형태의 스프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응답성입니다. 지금도 이게 하중 특성이 변해요. 네. 압박이 살짝 옆으로 갔어요. 네. 이게 S60에서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런 모습 없죠. 네. 그 혁PD 좀 빨리 내려줘야 되겠는데요. 괜찮아?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또? 괜찮다고 그냥? 괜찮아? 네, 괜찮은데요? 아니, 저 친구의 그 IMU는 알 수가 없네. 아 근데 이게 뒷밥 뒤에 모터가 있어서 그런지 찢어주니까 네, 그게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다. 찢어주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게 아니라 트랙션을 잡거든. 그래서 확실히 좀 덜한 그리고 지금 이게 롤을 허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코너링을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는 게 거의 언더 성향 강하게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밀리는 특성은 있는데, 요게 이제 구동 배분이 됐을 때 이 접지력 포화 상태에서 밀리는 현상인데, 그 정도는 허용을 해도 앞쪽에 과도하게 밀려가지고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없거든요. 이게 지금 롤을 이 정도 허용하는 전륜구동이라 그러면 앞쪽에 그림력을 상실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 없습니다. 소재 역학이 이래서 중요하군요. 같은 형태라 그래도 다양하게 값을 입력하고 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다른 스프링 같은데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꼭 코일 스프링 좀 말랑말랑한 스프링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코일 스프링 방식의 멀티링크 전륜 구동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더가 많이 나서 앞쪽이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또 없어요. 이게 이제 후륜 구동에 전기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이득이죠. 이런 거 감안해 보면 SC60은 일단 스포츠성은 없다라는 게 이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성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빠릿빠릿하지 않다. 약간 거동면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안정감이 떨어지는 정도의 어떤 거동은 아니다. 이게 참 특이한 느낌인데요. 이 정도 사실 그 중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자세 잡지 못하고 몇 번 이렇게 허둥대면 코너링 포스가 약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 빗길에서 속도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접지를 잘 유지를 하는 거면 안정감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괜찮은 안정감에서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롤을 허용하고 이렇게 와인딩 하기가 별로 이렇게 좀 안 땡기는 느낌을 구현할 수도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 차는 와인딩 할 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은 없는데 건강에는 좋은 딱 그런 음식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가정용으로 패밀리용으로 이용하면서 안정감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이긴 한데 달리는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만끽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SC90보다 살짝 스포츠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참 신기한 게 롤은 XC90이 더 컸어요. 에어서스가 많이 기울어졌거든요. 얘는 좀 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좀 덜 기울어져요. 그런데 발 잘 들어준다는 거는 얘가 좀 덜 한 것 같아요. XC90이 더 다루기 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차체가 작아지면 더 보통 말을 더 잘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빗길의 영향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빗길의 영향도 있긴 있지만 전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C90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가족의 어떤 사용 용도, 패밀리 용도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라 이 궁극의 럭셔리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두루두루 좋은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성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거동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의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 반면에 이 SC60은 좀 더 목적성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형 사이즈의 SUV를 가지고 누가 스포츠 운전을 하겠나. 편안한 승차감과 부드러운 특성을 구현하되 이게 에어서스처럼 변화의 폭이 큰 서스펜션은 아니니까 네. 리프 스프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을 최대한 구현하고 주행 안정감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네, 적절한 어떤 포인트에서 타입을 하자라고 한 결과물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C60보다 더 말랑말랑한 게 네. SC가 아니라 S60보다 네. S60 때는 앞에가 범퍼 스탑이 닿고 네. 뒤에는 범퍼 스탑이 안 닿았잖아요. 네. 얘는 뒤에도 범퍼 스탑이 같이 닿아요. 네. 같이 닿아요. 네. 그러니까 스프링이 그만큼 낙창낙창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리프 스프링이 위협적이고 대단한 발상이라는 게 이런 세밀한 조정들이 다 돼요. 차종마다 목적마다. 얘도 뭐 달리기 성능 뭐 보완할 수 있어. 프리온 쪽에 좀 더 강하게 잡고 롤 허용하지 않고 범프 스탑 안 일어나게 그리고 또 잘 버티게 탄성 조절 다시 할 거야 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주경 SUV가 딱딱해지고 불편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차는 뒤쪽에 권력자가 타는데 아이라 네. 두 권력자께서 막 와 그러면 종된 입장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번트가 좀 가정생활 편하라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차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볼보가 정방향 이 피칭 이거는 좀 많이 허용하네요. 네. 네, 이게 그 좀 볼보에서 스포츠성이 긴가민가 느껴지는다고 하는 얘기가 이 피칭 때문에 그래요. 보통 그 독일 브랜드에서는 그 피칭을 많이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브레이크를 잡던 뭐 가속을 하던 사용자의 거슬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밖에 허용을 안 하는데 얘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을 할 때도 느껴지지만 특히 과속 방지턱 넘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이게 도드라져요. 스웨덴은 과속 네. 방지턱이 없나요? 그 벨지움 그 도로라 그래가지고 왜 와플 도로. 네. 그게 그거는 과속 방지턱이 아니라 그냥 네. 이렇게 연속되는 요철 같은 요철이죠. 구조의 네. 구간이니까 우리나라 과속 방지턱만한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 화면에 차지 좀 해제해 줄 수 있어요? 그 차지. 네,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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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속할 때도 살짝 들려요 앞이. 네. 네, 근데 얘가 405마력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가 사실 이런 식으로 가속할 때 살짝 들리거나 살짝만 제동을 걸어도 앞을 숙이거나 하는 현상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보통은 네. 출력이 센 차일수록 네. 가속, 감속이 센 거를 전제로 해서 네. 엔티 다이브, 엔티 스퀵 구조를 잘 고려를 해놓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승용의 감각으로 만든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인데 출력이 거기에 비해서는 출력이 좀 과다하게 그렇죠. 상당히 세게 들어가 있으니 네. 그러니까 그게 맞게 막 앞뒤 피칭을 가면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출력에 비해서 롤 스테프니스가 좀 더 약해요. 네, 네. 요거보다 조금 더 조율이 좀 강하게 돼 있으면 네. 약간 재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근본적으로 얘는 재미를 생각하는 차는 아니라는 네, 얘기죠. 네, 네. 네. 넉넉한 출력을 통해서 크루징 할때 시원시원하게 네, 뻗어나가는 차지 네. 네, 그래가지고 막 다룰 차는 아니라는 네. 거죠. 멀미 안 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기하네. 멀미약을 먹었어요. 아 멀미약을 아. 먹어서 출력은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아유, SC90에 비해서도 시원시원해요. 네. 뒷바퀴에서 전기 모터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네, 네. 네. 빗길이라는 걸 감안을 해도 해도 약간 허둥대요. 네, 약간 한 번에 이렇게 자세를 잡지 못하고 네. 한두 번 이렇게 보정을 하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그만큼 롤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프 스프링으로서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하기 위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작할 때의 어떤 스포츠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거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건너 돌아 나갈 때 뭐 밀리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탈하겠는데 이런 느낌까지는 옆으로 아니에요. 쫙 밀려서 날아가서 저기 받겠는데 하는 그런 기분까지는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정감, 거동의 안정감, 뭐 기본적인 디렉셔널 리스판스를 가져갔지만 그 이상의
펀 드라이빙까지는 고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는 그런 정도 아니다. 뭐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그죠? 그 승용의 감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면 네.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맛이라든지 네. 뭔가 잃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S60 리프 스프링에서는 이제 승용 느낌과 스포티한 느낌을 다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요 세팅은 이제 아닌 거죠. 요거는 이제 편안한 승차감. 그쪽으로 조금 더 네, 방점을 그쪽으로 둔 거죠.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그쪽으로 간 건 아닌데 네. 그쪽을 비중을 많이 들려다 보니까 얘가 출력만 200마력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400마력, 405마력이고 그나마 출력도 알뜰하게 다 짰을 수 있도록 전륜, 후륜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중 이동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출력을 쓸 때 빗길도 노면도 빗길이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마찰계수 떨어져 있고. 악전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얘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억울할 수는 있지. 억울할 수는 누가 있어요.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계 네. 운전을 하겠어? 아니 빗길인데 SC90도 같이 빗길에서 같이 해줘. SC90 지금 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거 딱 감안해도 야 장사 하루 이틀 하니? 임마 너는 편안한 걸 숨길 수 없어.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있는 거지. XC60은 지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크루징 할 때도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진동에 저항하는 그 분위기가 다른 게 보통은 말랑말랑하면 네. 아까 그 저 울렁울렁 거리는데 상하 움직임이 네. 컸잖아요. 네. 말랑말랑하면 보통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말랑말랑하면 요 빨래판 길을 지날 때 많이 머금어져요 그냥. 네. 그렇죠. 근데 얘는 말랑말랑한 듯이 이렇게 막 상하 진동이 있다가 여기서 진동이 느껴진단 말이죠. 여긴 지금. 뱉어. 네, 여긴 좀 뱉거든. 많이는 안 뱉는데 조금씩 이렇게 뱉는 편이에요. 뱉어요. 네. 그게 이제 또 수학 이야기에서 좀 그렇게 한데 필터링 한다는 게 둔한 여기에는 필터링이 잘 되다가 그렇죠. 샤프한 진동에서는 필터링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큰 진동에서는 사이클만 맞으면 부드럽게 네. 이렇게 슉슉듯이 가요. 네. 네. 늘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게 진동 사이클이 맞을 때가 있어. 네. 그러면 그땐 진짜 뭐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필터링 함수의 특성이 일반적인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달라요. 얘는 시승을 좀 오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멀미난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요게 몸에 빨리 적응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한 1박 2일 뭐 2박 요즘은 그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1박 2일, 2박 3일 렌트 해줘요. 비용도 저렴하게 해서. 아니면 뭐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론 당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계약을 하면 주지 않을까요? 차를? 계약을 하면 주죠. 네, 그렇게 그러면 가보라고. 해보고 영 정 안 아니면 되면 취소해? 네, 취소하면 되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계약할 때 이 멀미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네, 해보고 한번, 싶다. 네. 1박 2일 해보고 뭐 문제 없으면 계약하겠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지금 PD가 멀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 아, 약을 먹은 것도 있겠지만. 아 근데 벌써 적응이 된 거야, 네, 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특성에. 그 저도 멀미가 나나 했더니 저는 이제 원래 멀미를 안 해서 변별력이 없기는 해요. 근데 그 느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얘가 노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다른 차가 확연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네. 여자분들이 민감하니까 그걸 빠르게 느끼는 거예요.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볼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어주네요. 뭐 먹었나 소리 나오겠는데요. 점심 먹었잖아요. 점심 아니 우리가 얻어 먹었냐고. 아, 볼보가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참. 생기는 거 없이 그냥 오해만 풀어줘가지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뭐 더 와이닝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거동 충분히 알아봤고 이런 특성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 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성을 원하시는 분은 이거보다는 네. V60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V90하고 V60하고는 요거랑 좀 특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좀 넓고 스포츠성까지 잘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게 XC90도 얘랑 가격 차이가 크진 않아요, 기본력이. 그래서 뭐 거기까지 한번 알아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작아도 괜찮다 그러면 S60으로 스포츠성 좋다 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얘가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이게 GL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아. X3. 가격이 근데 그거 좀 저렴하지 않아요? 이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게 이제 네. 벤츠 GLC는 세 가지 트림으로 이제 6천만 원부터 8천만 원, 8,300까지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요. 8,300하고 얘랑 그럼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인스크립션이고 걔는 AMG 라인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출력은 어때요? 출력은 얘가 더 높죠. 405마력은 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벤츠보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X3하고는 어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해 보면 그 걔도 7,500 정도. X3가 네. 그 302가 7,300이랑 7,600이 있네요. 7,300, 7,600 네, 가격은 훨씬 그 BMW X3가 저렴한 거고요. 저렴하고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네.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차이는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많이 안 해주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출력이 어떻게 돼요? 109마력이 전기 모터고요. 네. 184마력이 이제 2.0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그럼 뭐 출력은 확실히 얘가 얘가 원래 안 출력은 돼. 네, 2.0 가솔린 엔진 중에서 얘가 거의 이제 독보적이네. 그렇죠. 이제 슈퍼차저랑 터보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 이렇게 내장재나 뭐 이런 완성도도 시트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시트는 양 네, 좋아요. 참 이렇게 뭐 가죽으로 대시보드 감싸놓은 거는 가격 경쟁력은 좋은 편이네요. 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가격 경쟁력은 동급 모델 가운데서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모델들은 다 후륜구동 기반의 그렇죠. 사륜구동이고. 그래서 뭐 실내 공간도 2열 이 실내 공간도 이제 얘가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타보진 않았지만 워낙에 X3나 뭐 GLC나 조그만 뒷자리가 조그마니까. X3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X3는 저희가 최근에 좀 넓은 편이었어요. 네. 네. 시승을 한번 해보니까 X3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네. 뭐 이렇게 좀 차가 작다라는 느낌을 안 줬고, 오히려 차가 많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 그래서 느낌이. 실제로 공간적인 활용도는 X3가 얘보다 남은 낫지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땐 좀 더 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전륜 기반인데도 그렇죠. 이 공간을 이렇게 아주 넓게 활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네, GLC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안 타봐가지고. 네. 네, 뭐 그러네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편안한 특성의 시원시원한 크루징이 가능한 그렇죠. 하이브리드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중에서 내장 구성 좋고 네. 옵션 괜찮고 안전성을 첫 번째로 네.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뻔한 차 싫어하고 네. 스포츠성을 원한다. 그러면 X3로 가셔야죠. 가셔야죠. 네, X3 스포츠성이 상당히 좀 그 급에서는 네. 돋보이는 수준이었으니까 그걸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발 잘 나오면은 스포츠성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러면 안 우리 되죠. 다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네, 네, 네. 출력이 막 이러면서 스포츠. 이건 400마력인데 저건 300마력인데 뭘 비교하는 거야? 뭐 그렇죠. 이러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움직임에는 도요타 86은 뭐 희대의 쓰레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스포츠카라고도 그렇죠. 네. 그저 칭송을 받고 있고, 벨로스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특징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C60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